이번에는 채권 얘기 한번 해보자. 채권도 늘 나오는 거니까. 어디? 자, 채권에 대해서 설명 하나 봐. 채권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채권은 이렇게 한 요만한 종이 쪼가리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금액이 써 있어요. 맨 위에 1억 원 정 이렇게 써 있어요.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액면 금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액면 금액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액면 금액 우측에 보면 여기에 뭐냐면 이자율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자율이 써 있어요. 그래서 뭐 10% 그런 세상은 10%짜리는 없습니다. 뭐 3% 4% 이렇게 계산하기 좋게 뭐 이자율이 뭐 10%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얘를 액면 이자율 이렇게 얘기하겠죠. 액면 이자율. 그 다음에 요 밑에 만기일이 나와요. 만기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22년 뭐 1월에 해서 뭐 2025년 1월 2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만기일이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발행 주체. 여기가 뭐냐면 발행 주체가 나와요. 뭐 주식회사 뭐 삼성전자 뭐 이거 뭐 금융공단 뭐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채권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 2022년 1월부터 25년 1월이잖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자율을 받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2022년 1월에 계약했으니까 2023년 1월에는 얼마를 받는 거야? 1억 원에 이자율 10%니까 이때 1,0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죠? 누구한테? 발행 주체가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왜 1억 원 빌려줬으니까 사용료를 내가 받아야 할 거 아니냐? 그죠? 그 다음에 2024년에는요. 다시 1년이 지났죠. 그죠? 요렇게 1년이 지났고 다시 1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다시 사용료 얼마를 받아? 1,000만 원을 받습니다. 1월에. 그러면 2025년 1월은 어떻게 할까? 2025년 1월은 만기일이죠. 그죠? 끝났죠? 그러니까 이자 1,0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 뭘 받아야 돼? 원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줘야 돼? 1억을 다시 돌려주겠죠. 그럼 얼마 받아? 2025년 1월에는 1억 1,000만 원을 받는 거겠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채권을 투자해서 결국 내가 번 건 얼마야? 1억은 원금이니까 빼고 3,000만 원 벌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갑니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지 나왔다. A 위에 B죠. 앞에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얘가 목적이죠. 그래서 방법은 뭐야? 발행한답니다. 이게 방법이겠죠. 그럼 뭘 발행해? 채권을 발행하겠죠. 여기 빠진 건 뭐냐? 채권을이죠. 채권을 발행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유가증권이래요. 가격이 있는 증권이야. 이게 돈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야. 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뭐뭐에 따라는 뭐야? 이거 원인과 결과라고 했죠? 그러니까 때문에 하면 되겠죠? 발행 주체 때문에 그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그럼 발행 주체는 뭔데? 나라가 발행하면 국채,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하겠지. 그죠? 근데 또 뭐 좋아. 그러면 국채, 회사채 뭐 이렇게 읽어도 돼.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더라.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 채권의 액면 금액 요거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요 세 가지가 지급 조건이구나. 정해지는데 패권 발행 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종아리 이 종이를 찍을 당시에 이게 고정되는 거야. 잠깐만 이자율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좀 깎아주세요. 그래? 찍찍 지우고 9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냥 딱 10 정해졌어요.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아야겠죠. 매입 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자액을 받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만기일에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그죠? 액면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기일에 이자와
액면 금액을 받았죠. 그죠?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이래요. 어허. 그러면 여기에 공식이 나오면 잽싸게 빼야 한다고 그랬죠? 옆에 빼야 돼. 이자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면 이자율 곱하기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죠. 공식 나오면 간단하게 계산하는 걸 부를 수 있으니까 항상 옆으로 빼놔야 돼. 그러면 이자액은 그러면 액면 이자율 10% 곱하기 1억 하면 얼마야? 그러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네. 그죠? 어떻게 하면 연 단위로 지급된답니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그러니까 2025년 1월 전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022년 1월에 샀는데 2022년 1월에 팔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시집 가야 되는데 잠깐 목돈이 필요해. 야 살래? 이거 1년에 1,000만 원씩 받는 건데 이렇게 팔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거래가 되기도 하고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도 따져보기도 하고 만기도 따져보고 그 회사가 망하면 채권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야. 이 채권이나 주식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해요. 그게 그 회사가 망하면 내가 투자한 회사가 망하면 그냥 종이야. 누구한테도 뭘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급, 불능, 위험 등 요인에 따라 요인 때문에 그죠? 여러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결정된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만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급 불능의 위험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두 번째 단락은 예, 세 번째 단락 예, 네 번째 단락 예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죠? 자,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두 번째 단락 해볼게. 자, 채권 투자자는 이제 나가 이제 투자하는 거, 그 채권 사는 사람,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그러면 다시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잘 나오는 거죠. 자, A에서 B 이렇게 하면 B로 하면 얘가 출발이면 얘가 도착이 되겠죠. 그죠? 얘가 기준점이 되면 얘가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후관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체크해야겠구나.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답니다. 그럼 공식 나온 거 나왔죠. 그죠? 빼야겠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익이라는 공식이 하나 튀어나왔네. 그죠? 자, 얘는 뭐냐면 현재 가치에서 매입 가격을 빼야 되는 거냐? 매입 가격을 빼는 거겠죠. 1억인데 내가 9천만 원에 샀어. 그럼 순수익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체크. 채권의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답니다. 아하. 그럼 아까 했던 이자율 같은 개념이네. 그죠? 이자율 같은 개념으로 현재 가치를 따질 수 있겠죠. 미래 가치를. 이자가 10%면 현재 1,000만 원은 10%면 미래는 얼마야? 1,1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 아, 이건 1,1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라고요. 개념 정리하고 가령했으니까 이건 시험 문제 어디 나왔다는 얘기네. 가령. 자, 해보자. 금리가 연 10%입니다. 내년에 지급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입니다. 그럼 이제 따져. 2022년이죠. 그 다음에 2023년이고 금리가 10%랍니다. 금리가 10%는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내년에 받을 2023년에 받을 게 110원이었답니다. 그러면 110원에 10%는 여기가 10일 테니까 여기는 얼마야? 얘는 100원이란 얘기네. 그죠? 자, 110원의 현재 가치는 미래에 받게 될 11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
100원이네요. 됐죠? 즉 금리는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답니다.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 아, 금리는 현재 가치의 반대 방향으로 간대요.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겠죠? 금리가 상승한다면 A 하면 B 할수록 뭐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체크 잘해야겠네. 금리가 상승하면 다시 채권의 현재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채권의 현재 가치는 하락하네. 그럼 비례 반비례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근데 어디가 나올 거냐면 여기에 나오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이 하락하는데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로 시험 문제를 낼 거야. 그럼 당연히 머릿속에서 어떻게 써? 현재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는 올라간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리는 은행이야. 그죠? 은행에서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이자를 많이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 은행으로 몰리겠지. 그러면 채권에 있는 돈을 은행으로 돌리겠지. 그럼 어디가 수요가 많아? 은행이 많으니까 어떻게 써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겠지. 그치? 반대로 파란색. 금리가 하락했대요. 은행에다 은행에 저축을 하는데 젠장 저축했더니 이자가 0.1%야. 안 넣어. 그럼 어디야? 채권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할 거 아니냐? 그럼 채권에 사러 가는 사람이 많겠지.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뛰어오르는 거잖아. 채권은 올라가네. 됐냐? 자,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한답니다. 자,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그럼 시중금리는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준답니다. 시중금리가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러면 2번 단락의 키포인트가 뭐는 거야? 키포인트는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포인트는 뭐겠어? 시중금리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가격에 정리해야겠죠? 그렇다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반대 방향이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해야겠지. 그지? 그럼 이건 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은행으로 다 몰릴 테니까 채권 투자 안 하겠지. 그죠? 그 얘기야. 그럼 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 넣어봐야 소용없네? 다 어디로 가? 채권 투자 한번 해볼까? 이리로 간다고요. 됐냐?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세 번째 단락. 자, 채권의 매입부터니까 만기일까지래. 그러니까 매입 시점부터 A부터 B까지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출시자 끝이죠. 까지 기간인 만기도. 만기는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거리가 바로 요거네. 요거네. 개념 정리를 해줬네. 채권 가격의 영향에 첫 번째 금리였고 그 다음에 만기도 마찬가지야. 영향을 준답니다.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함으로 하기 때문이죠. 긴 채권일수록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나연이한테 돈을 빌려줄 거야. 근데 뭐가 더 불안한가 봐. 나연이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내년에 갚아라 이거 하고 너 시집가고 30년 뒤에 갚아라 뭐가 더 불안하니? 내년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나 한 1년 살다가 나연이가 없어졌어. 이거 어디 갔지?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불안해지잖아. 긴 채권일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무슨 조그만 일만 생겨도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나연이 도망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해. 그러니까 어떻게 써?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큽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나연이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나연이가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써? 그건 어떻게 써? 받을 확률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내가 되팔려고 해도 안 사. 걔 도망가는데 그걸 내가 왜 사?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1,000원에 샀지만 500원에 사주면 안 될까? 안 사.
400원은 안 될까? 이게 자꾸 떨어진다고요.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당연하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그죠?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30년 뒤인데 이제 29년간 잘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나연이가 내 눈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이제 불안한 게 덜한 거야. 에휴, 1년 뒤에 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따라서 정리하는 거야. 여기를 정리하면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이익을 기대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포인트겠죠. 그죠? 자, 만기가 길면 높은 순이익을 기대한대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만기가 기니까 어떻게 써? 그럼 불안하니까 어떻게 써? 야, 더 줘. 이걸로 난 못 버텨. 더 내놔. 그죠? 불안하니까 보험료 더 내놔.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함으로 하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답니다. 아까 액면 이자율이니까 어딨어? 이렇게 있으면, 자, 기간이 30년 해볼게요. 30년이면 여기 이자율이 10%짜리하고 B, 기간이 30년인데 20%짜리 있어. 당연히 뭘 선호하겠어? 이놈을 선호한다고요. 무슨 말이죠? 그럼 요게 포인트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출발! 자, 좀 짧지? 자, 또 액면 금액 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순서대로 했네. 금리, 두 번째는 뭐야? 만기, 세 번째는 지급불능 위험. 그러니까 회사가 튼튼하면 어떻게 해서 불안하지 않죠? 내가 만약에 뭐 튼튼한 회사 뭐 삼성전자야. 그러면 삼성전자의 채권은 왠지 불안하지 않은 거야. 근데 현태가 제출한 채권이야. 야, 이 새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불안하겠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면 이제 불안하겠지. 그죠? 이건 이제 뭐야? 불안이 올라가겠지.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죠? 경영 환경이 악화된다는 건 뭐냐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막 2년, 3년 직원들 월급을 못 줘. 직원이 못 버티죠. 직원이 뛰쳐나가면 물건을 만들 사람이 없잖아. 그럼 망하네? 그럼 내 종아리, 내 이거 채권 쪼가리는 종이가 돼버린다고요.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다 안 하겠지만 투자하는 사람은 어떡할까? 그럼 복권처럼 그럼 이자 더 내놔. 돈 더 내놔.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써? 돈을 더 내놔. 이렇게 하겠지? 위험을 감수해야 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답니다. 이에 따라 이것 때문에 뭐뭐에 따라는 때문에죠. 때문에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답니다. 그럼 포인트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급불능 위험이 커진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위험을 감수하니까 보상을 요구하죠. 보상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서 채권 가격은 어떻게 해서 비싸면 안 사죠. 정상적으로 1,000원짜리면 1,000원에 안 사지. 깎아 500원 안 돼. 불안해. 200원에 살게. 200원 주면 살게. 이렇게 덤빈다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 지급불능 위험이 적으니까 위험도가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무슨 말 되겠죠? 1,000원이야. 그러면 망할 리가 없으니까 내가 살 게 없네. 현진아 너 산 거 나한테 팔아. 너가 1,000원에 샀어? 나 1,010원에 너 거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안전하니까. 돈이 많은 나로서는 어떻게 해서
이자가 적지만 그래도 그걸 안정적으로 받고 싶은 거야. 불안하지 않게. 그러니까 윗돈을 주고도 살 수도 있는 거야. 됐냐? 자, 다음. 5번째 달랑 마지막 달랑 읽고 문제 도전. 5번이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포인트 같은 거 땅땅 찾아내야 돼. 뭐가 중요한지. 어디 이제 4번째 단락과 한번 해볼게요.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의 상황에 따라 뭐뭐에 따라니까 상황 때문에죠. 이것도 때문이라고 했죠. 계속 상황 때문에 가격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산의 자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였냐면 아까 나온 거에서 뭐냐면 금리에 영향을 받았죠. 그죠? 금리가 높으면 채권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령 설명 대신에 주식시장이 호황이랍니다. 호황이야, 호황. 잘 나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써? 주식에 몰리겠죠. 야, 주식 돈 된대. 몰려. 그럼 어떻게 써? 채권에 있는 돈을 빼서 주식으로 가겠지.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진다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의라고 했죠. 채권의 수요가 줄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네요. 그죠? 그럼 포인트가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읽어서 야, 주식이 잘 되면 채권은 어떻게 해서 떨어지겠죠? 그죠? 요거고 아까 했던 거 금리가 높아지면 다들 올라가서 채권도 역시 떨어져요. 이거 했었잖아. 그죠? 이거 다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옆에다 정리하는 건 포인트가 되는 걸 찾아내야 돼. 글을 읽고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다 말짱 헛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정리하려는 이유는 포인트가 뭔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이제 6번부터 해볼게요, 6번부터 하면 되나? 자, 보기는 A의 어떤 채권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기업과 니은이 뭐지? 만기일이 다갈수록 채권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대요. 그죠? 금리 변화 덜 민감하대요. 민감. 자, 그래프 나오면 제일 먼저 볼 건 뭐냐면 X축과 Y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X축, 이게 금리. 반드시 쳐야 돼, 반드시. 이건 채권 가격이구나. 됐죠? 그럼 지금 뭐냐면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하다라는 건 덜 민감하면 기울기가 완만해 주셔야겠죠. 그죠? 완만해야 돼. 알겠어. 다음. 니은은 뭐야? 니은은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가격 하락이랍니다. 그러면 뭐냐면 주식이 아니지. 주식이 잘 돼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일단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가격은 여기잖아. 그죠? 일단 니은부터 잡아보자. 가격은 떨어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보다 높게 있는 A는 가격은 올라간 거지. 그럼 A 지워. 맞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니은 찾는 거야. 니은.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B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네.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디서 떨어졌네. 근데 여기는 어쩔래? 가격이 올라가 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요거네. 요거네. 얘보다 가격이 떨어져. 가격이 여기니까 가격 떨어졌지. 가격 떨어졌지. 그죠? 그럼 니은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 니은은 C. 됐어? 자, 이제 기억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A 아니면 B 중에 써야겠네.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건 완만해야 되죠. 자, 이놈이 완만하냐? B가 완만하죠. 그죠? 그럼 뭐겠어? 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몇 번? 3번. 다음 4번 볼게요. 4번. 이거 뭐냐? 적절하지 않은 거랍니다.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금리, 그 다음 지급불능 만기.
채권의 지급불능 위험과 채권의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유사한 원리를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댔다. 인생은 마라톤 같아요. 이렇게 빗댄 거 있었나? 없을 것 같아. 좀 나도. 금리가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인과죠. 원인과 경과를 했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테고 했죠. 오케이.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채권을 먼저 하고 그 종류, 회사채, 국채 했죠. 3번이네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요 문제지. 요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알 수 있는 것.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 이거 아까 공식은 한 번 언제가 이용된다고 그랬죠.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뺐답니다. 현재 가치에서 액면 금액은 써 있는 거잖아. 그죠?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다는 거 뭐야 이거?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 현재 가치에서 이자를 빼는 건 뭐야? 이거 순수익 아니야? 그죠? 순수익. 그죠? 순수익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네. 채권의 순수익은 이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라 얘지.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액면 이자율이 높대요. 그죠?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지급은 다 같아요.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써? 다 좋아하겠지. 그죠? 다른 게 다 같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써? 지급불능 위험이 커졌어. 위험이 커.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가만있어 봐. 아니야. 그죠? 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위험이 크니까 어떻게 써요? 보상을 요구한다고 그랬지. 그죠? 더 큰 걸 내놔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높은 순수익을 기대해야죠. 그죠? 위험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에서 나온 게 이자율이 3%라면 그래도 살 거야. 안전하니까. 근데 내가 발행했어요. 내가 발행하면 나를 뭘 믿어? 그럼 어떻게 써? 여러분은 내가 발행했는데 3%면 이거 사냐? 안 사지. 언제 망할지 몰라니까. 그러니까 50% 줘. 이것도 살까 말까 하겠다. 그죠? 이렇게 높은 걸 원한다고요. 높은 순이익을 기대한다? 이놈이네. 일반적으로 지급불능 위험이 낮으면 삼성전자네요. 액면 이자율은 어떻게 써? 낮겠지. 그지? 왜냐면 낮아도 살 사람 많아. 안전하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굳이 높게 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삼성전자가 10%를 하면 좋겠지. 그럼 많이 올 거란 말이야.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해? 삼성전자 생각은 이 새끼들 봐라. 10%도 사네? 9% 내려본단 말이야. 또 와. 8% 또 와. 이렇게 자꾸 내려간단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떨까? 나는 3% 하면 아무도 안 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안달이 나겠지. 4% 안 와. 5% 이거 올라간다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계속 내려가겠지. 그죠? 답은 요놈. 자, 그 다음에 우후